네 번째 보여주시죠. 띠링. 엔테크 열풍 언제까지? 지금 엔화는 굉장히 낮습니다. 요즘 엔테크라 그래가지고 엔화를 좀 사들이신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요즘에 좀 엔테크하기 좋은 그것도 투자 기법이니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최근 3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엔화 약세의 기조가 조금씩 변화될 것으로 흐름이 점쳐지는 기운이 있으면서 엔테크 열풍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외환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외환시장에서는 각 국가의 금리 차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 화폐 가치가 강해질지 약해질지를 가장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빼고 다른 나라들은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다 올리고 올렸어요. 있는데 네. 일본만큼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었고 얼마 전에야 이제 조금 찔끔 올렸습니다. 네. 그런 것은 해외 국가의 금리와 일본의 금리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딘가 투자했었을 때 이자 더 주는 대로 돈이 몰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그럼 일본은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건지.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일본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금리 또는 제로 금리 선에서 이렇게 금리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사는 겁니다. 아무도 투자를 안 하고 아무도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되도록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국과의 금리 역전을 막겠다고 금리를 올려버린다? 가뜩이나 경기가 살지도 않았는데 금리마저 올리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라는 우려 때문인 때문에. 거죠. 그런 이유로 금리가 낮아졌었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일본은 엔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해왔느냐? 있는가? 바로 환율 시장에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한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달러를 푼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3번 정도 푼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시장에 인위적으로 달러를 푸는 것은 원래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왜 안 굉장히 하죠? 위험합니다. 왜 안 하죠? 어떤 거를요? 환율 네. 조작국으로요? 조작국으로. 지난해 11월 달에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일본과 우리나라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지금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자국의 화폐 가치를 지킬 수밖에 없는 별도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약간 이 환율에 개입하는 것을 용인해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환율에 개입할 그 여지가 없고 계속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일본에게 굉장히 좀 수혜를 주는 듯한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네요. 예, 그래서 일본이 3차례 환율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준 건데요. 만약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수출에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수출이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수준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면죄부를 준 겁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외환 시장에서 엔화 약세를 계속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외환 시장에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일본이 금리 어쨌든 예.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네. 조치를 앞으로 더 취해도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안 안 받을 것 받는구나. 같으니까. 그럼 엔화 가치가 오를 수 있겠다. 있겠네라는 생각을 그 보고서 이후에 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엔테크가 지금.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설명이 길었죠. 아, 예.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 좀 자르고 있어요. 예. 이게 개의치 마시길.